최고로 손꼽히는 외과 의사가 그만 병이 들었는데 영국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최고의 외과 의사 아들이 한국행을 권하자 대발노발하며 후진국 한국이 웬 말이냐며 병실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왜 이 의사는 한국행에 대발노발했을까요? 영국 최고의 외과 의사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발드릭 터너 박사이고 저는 런던 최고의 외과 의사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매일 아침 저는 파란색 글씨로 제 이름이 새겨진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마치 제 소유인 것처럼 런던 왕립병원에 복도를 걸어요. 여러 면에서 정말 그래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면 미소 짓고 다른 의사들은 비켜서요. 모두들 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너 박사님. 제가 지나갈 때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요. 저 같은 중요한 의사는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수술을 해야 하고 논문을 써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해요. 제 사무실은 병원 최상층에 있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문이 있어요. 저는 의학 서적으로 가득 찬 큰 책장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많은 책은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올해의 외과 의사 황금상 5개가 놓여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받은 제 의학 학위는 멋진 액자에 넣어 벽에 걸려 있어요. 저는 작년에 100만 파운드를 벌었어요. 네, 100만이요. 그만큼 제 기술이 가치 있는 거죠. 저는 아내 엠마와 아들 찰스와 함께 큰 집에 살아요. 찰스는 저처럼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똑똑한 아이죠. 누가 제 인생을 원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제 동료인 스미스 박사가 제가 일정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긴장해 보였는데 이건 정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를 보면 긴장을 해요. 터너 박사님, 제가 방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놀랍고 새로운 간 이식 기술에 대해 읽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성공률이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 내가 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스미스 박사는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이 지금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간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들의 병원은 아마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저 같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있어요. 저는 제 상을 가리키며 다시 웃었어요. 저는 런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는데 30년을 보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계속했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의사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아마도 영국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웠을 거예요. 스미스 박사는 태블릿으로 기사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밀어냈어요. 그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수술을 서두른다고 들었어요. 그건 위험해요. 그리고 그들의 병원은 분명히 사람이 너무 많고 지저분할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대로 된 영어조차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외국 병원에서 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문명화된 영국에서 5년을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터너 박사님, 데이터를 보면 선전이죠. 저는 거의 소리쳤어요. 그 연구들은 아마 다 가짜일 거예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단순히 불가능해요. 저는 절대로 제 생명을 한국 의사들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스미스 박사는 빠르게 제 사무실을 떠났어요. 잘 됐어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제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피곤했어요. 그냥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 제 뼈가 시멘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깊고 무거운 피로였어요. 때로는 회의 중에 제 허락 없이 눈이 감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환자 가족과 이야기하는 동안 잠이 들기까지 했어요. 발드릭, 당신은 의사를 만나봐야 해요. 아내 엠마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의사예요. 저는 스테이크에 포크를 찌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먹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엠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잠들고 피부가 노랗게 보여요. 제발 검사를 받아봐요. 의사들은 아프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저는 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아들 찰스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아빠, 최고의 의사들도 아플 수 있어요. 제발 엄마 말씀 들어봐요. 저는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제 친구인 존슨 박사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제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3일 후 존슨 박사가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의사들이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짓는 표정이었어요. 발드릭,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직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는 폴더를 열고 저에게 스캔 결과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재간에 있는 큰 어두운 덩어리. 종양이었어요. 작지 않았고 무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꽤 진행되었어요.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이식이 필요할 거예요. 방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요? 위대한 발드릭 터너 박사가 다른 누군가가 제 생명을 구하길 필요로 한다고요. 기증자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제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존슨 박사는 제 눈을 바로 볼 수 없었어요. 현재 대기자 명단으로는 최소 3년이요. 이식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죠?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아마도 1년. 혹시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위대한 발드릭 터너 박사는 두려웠어요. 정말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이 아는 진실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명한 영국 의료 시스템은 많은 것들에 훌륭하지만 장기 이식을 빨리 받는 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존슨 박사보다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며칠 전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곳에서 해결책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존슨 박사가 제 종양에 대해 알려준 후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엠마가 제 옆에서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 간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의사는 누군가가 제 생명을 구해주길 필요로 했어요. 이 아이러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엠마와 찰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엠마는 커피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것은 우리 부엌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어두운 액체가 제 두려움처럼 퍼져나갔어요. 3년 대기자 명단이라고요? 엠마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3년이 없어요. 제 똑똑한 아들 찰스는 의대 2학년이었는데 즉시 노트북으로 갔어요. 그의 손가락은 정보, 선택사항,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검색하며 키보드를 날아다녔어요. 저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제가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의견을 구해볼 거예요.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전화기에 손을 뻗으면서. 제가 다른 의견이에요. 저는 쓰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다음 주 동안 제 상태는 병원에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눈에 연민을 담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의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아예 저를 피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 해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저 사형 선고를 받은 또 다른 환자에 불과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또 다른 동정을 표현하러 온 동료일 거라고 예상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 병원에 합류한 한국인 의사인 이준호 박사였어요. 저는 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간 질환을 전문으로 했고 저는 심장외과 의사였어요. 우리의 길은 거의 교차하지 않았어요. 터너 박사님, 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물론이죠. 이 박사는 앉았어요.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친절했어요. 당신의 진단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또 다른 쓸모없는 동정을 준비하면서. 영국에서 간 이식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계속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는 너무 길죠. 이 박사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요? 제가 왜 거기에 가야죠? 왜냐하면 당신은 몇 년이 아닌 몇 주 안에 이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웃었어요. 짧고 거친 소리로.
저는 그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이 박사는 기분 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그의 가방에 손을 넣어 태블릿을 꺼냈어요.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터너 박사님.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화면을 저에게 돌렸어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그들은 매년 150건 이상의 생체간 이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률은 98%예요. 그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생체 기증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간의 일부를 가져온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은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예요. 우리는 건강한 기증자, 보통 가족에게서 일부를 가져와 수혜자에게 이식해요. 두 간 모두 몇 개월 안에 완전한 크기로 다시 자라요. 그건 실험적인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20년 넘게 한국에서 표준 관행이었어요. 우리는 뇌사 기증자가 더 적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척했어요. 제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태블릿에 있는 이미지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병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잘 갖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적합한 생체 기증자가 있다면 도착 후 2주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어요. 용서하세요, 이 박사님.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기 어려워요. 한국 병원들이 그렇게 선진화되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으로의 의료 관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선입견이요? 서양 의학이 반드시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는 외교적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요. 저는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그는 옳았어요. 그것이 정확히 제가 생각했던 바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저는 논쟁했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일 거예요. 그리고 제 보험은 해외 치료를 보장하지 않을 거고요.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모든 여행, 숙박, 의료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미국에서 같은 시술을 받는데 지불할 비용의 절반 이하일 거예요. 그리고 런던에서 사립 의료를 받는 비용의 약 7분의 1 정도고요. 제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어요. 이것은 현실적일 수 없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하지만 저는 먼저 영국에서의 선택 사항을 탐색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 명함을 받아주세요. 제 형은 서울에서 이식외과 의사예요.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준비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예의상 그의 명함을 받아 제 책상에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박사가 떠난 후 저는 그의 명함을 버렸어야 했어요. 대신 저는 그것을 제 지갑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찰스가 노트북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의 상태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맞춰볼까? 저는 말했어요. 한국? 찰스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병원에 한국인 의사가 제안했어요. 이 통계를 보세요, 아빠. 찰스가 그의 노트북을 저에게 돌리며 말했어요. 한국 외과 의사들은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간 이식을 수행해요. 그들의 성공률은 놀라워요. 그리고 그들은 생체 기증자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출입구에서 듣고 있던 엠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생체 기증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는 동안 찰스가 설명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일찍이 느꼈던 것과 같은 위험한 희망이었어요. 찰스, 엠마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가 아버지의 기증자가 될 수 있을까? 제 아들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우리는 같은 혈액형이고 제가 건강해요. 저는 아빠에게 제 간의 일부를 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저는 날카롭게 말했어요. 난 내 인생이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아빠. 찰스가 반박했어요. 기증자 사망률은 0.5% 미만이에요. 그것도 주로 고령 기증자들에게서요. 저는 젊고 건강해요. 너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 저는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너의 교육을 중단할 수 없어. 자신의 아버지도 구할 수 없다면
의사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찰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발 아빠. 적어도 고려해보세요. 저는 제 아들의 간청하는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제 아내의 희망찬 얼굴을 봤어요.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도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게. 저는 약속했어요. 결국에는 아마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낯설고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장비를 갖춘 수술실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의사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지나고 제 피부가 더 노랗게 변하고 제 에너지가 사라지고 제 배가 체액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저는 제 자존심이 죽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의 치료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서 제 가족이 저를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할 건가요? 이 박사의 방문 일주일 후 저는 제 지갑에서 그의 명함을 꺼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이 박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 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 옵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통해 그가 미소 짓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형과 화상 통화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의 편견에 기초해 전체 국가의 의료 전문성을 얼마나 빨리 무시했는지에 대한 작은 부끄러움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며 굉음을 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고 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비행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전에 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곳, 특히 의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은 더욱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빠 편안하세요? 제 옆자리에서 찰스가 물었어요. 제 아들은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들떠 보였어요. 2주 전 그는 검사를 받고 재간 기증자로 승인받았어요. 제 피와 살이 이제 제 생명을 구할 거예요. 만약 한국 의사들이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다면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저는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제 피부는 바나나처럼 노랗게 변했어요. 제 배는 망가진 간이 처리할 수 없는 체액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말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엠마는 제 다른 쪽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발들이 긴 비행이에요. 좀 잡아요. 잠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들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러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엠마를 위해 눈을 감았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물 주세요.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분을 유지해야 해요. 찰스가 말했는데 이미 의사처럼 들렸어요. 저는 자랑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언제부터 저를 돌보는 사람이 된 거죠? 16시간의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제 생각은 계속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실수였다면 어쩌지? 한국 병원이 이 박사가 주장한 것만큼 좋지 않다면 어쩌지? 수술 중에 찰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만약. 저는 결국 잠이 들었나 봐요. 엠마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발들이 곧 착륙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서울은 높은 건물들, 넓은 강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있는 현대적인 대도시처럼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 그려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엄청 크네요. 저는 속삭였어요. 찰스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서울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예요. 착륙은 부드러웠어요. 우리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제 불안감이 다시 강하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했고 깨끗했으며 초현대적이었어요. 움직이는 보도, 높은 천장,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 히드로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어요. 와, 엠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인상적이네요. 도착 게이트에서 닥터 터너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진이고 여러분의 병원 코디네이터예요. 김 박사님께서 여러분을 병원으로 모시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녀의 영어는 약간의 악센트만 있을 뿐 완벽했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엠마의 가방을 받았어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벤이나 구급차를 예상했어요. 대신 가죽 시트를 갖춘 세련된 검은색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문을 열며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네요. 우리가 편안한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인정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세요. 터너 박사님은 어떤 걸 예상하셨나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뭔가 덜 현대적인 것을 예상했어요.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제 무지함에 대해 저를 나쁘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시설 중 하나예요. 우리가 도시를 통과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붐볐어요. 한국어로 된 다채로운 간판들이 건물들을 밝히고 있었어요. 편의점과 커피숍이 모든 모퉁이에 있는 것 같았어요. 런던과 비슷해 보여요. 찰스가 창에 얼굴을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네온사인이 더 많네요. 그리고 산들도요. 엠마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언덕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약 30분 후, 우리는 거대한 병원 단지에 도착했어요. 메인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유리로 된 정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구급차들이 지붕이 있는 응급 입구로 오가고 있었어요.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메인 문으로 드나들고 있었어요. 제 위가 조여들었어요. 바로 이곳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얻거나. 글쎄요,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우리를 자동문을 통해 밝고 통풍이 잘 되는 로비로 안내했어요. 김 박사님이 국제환자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부서예요. 우리는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바닥은 반짝거렸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이 효율적으로 방들 사이를 오갔어요. 런던의 제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 이는 안심이 되면서도 불편했어요. 그들의 병원이 우리 병원과 비슷하게 생겼다면 왜 이 박사는 그들의 간 이식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낫다고 주장했을까요? 국제환자센터는 병원 대기실보다는 호텔 로비처럼 보였어요. 편안한 소파, 식물,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공간을 꾸미고 있었어요. 미소 짓는 접수원이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터너 박사님,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지금 바로 뵙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어요. 터너 박사님, 저는 김성호 박사입니다. 박사님의 사례를 검토해 왔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는 제 나이쯤 되어 보였어요. 아마도 50대 중반, 세련된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쪽은 제 아내 엠마와 제 아들 찰스예요. 저는 말했어요. 찰스가 제 기증자가 될 거예요. 김 박사도 그들과 악수했어요. 용감한 젊은이군요. 두 분 모두를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개인 상담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재간 스캔이 이미 큰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받은 당신의 검사 결과를 연구했어요. 김 박사가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종양이 크지만 우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찰스의 간 부분이 당신에게 완벽할 거예요. 이런 수술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저는 제 목소리에서 의심을 감출 수 없이 물었어요. 김 박사가 기분이 상했다면 그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12건의 생체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우리 팀은 일주일에 약 3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일주일에 3건이요? 런던에서는 한 달에 3건 정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해요. 그것도 대부분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죠.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연습은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며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지식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제 모든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했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언제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먼저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면
다음 월요일로 예약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5일 뒤면 수술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는 저는 몇 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네, 저는 갑자기 감정으로 목이 쉰 채 말했어요. 우리가 병원 병실, 엠마를 위한 별도의 침실이 있는 큰 개인 스위트룸로 안내되었을 때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낯선 곳,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 없던 이 의사들이 이제 제 생존의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병원 침대에 누워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순전히 편견으로 한국과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무시했어요. 이제 저는 제 생명, 그리고 제 아들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있었어요. 제발, 저는 특별히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속삭였어요. 이게 잘 되기를. 수술 전 날들은 검사와 준비를 위해 빠르게 지나간 날들이었어요. 혈액 검사, 스캔, 여러 의사와 간호사들과의 만남. 모두가 저에게 영어로 말해주어서 다행이었어요. 일부는 해외에서 공부하여 미국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저처럼 영국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 모두는 저를 존중하며 대했어요. 참아야 할 외국인이 아니라 중요한 환자로, 그리고 동료 의사로 대했어요. 수술 전날 밤, 찰스가 제 침대 옆에 앉으러 왔어요. 제 용감한 아들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도 분명 두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 긴장되세요? 그가 제 이불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그래왔던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것,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저를 솔직하게 만들었어요. 겁이 나는구나. 저는 인정했어요. 나 자신보다는 너에 대해 더 그래. 찰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김 박사님은 이걸 수백 번 해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해주길 여기서는 생체 기증자 이식을 너무 많이 해서 기증자들만을 위한 특별 회복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일들이 얼마나 다른지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어제 그들이 런던에서는 이틀이나 걸렸을. 그간 이식 준비 전체를 2시간 만에 하는 걸 봤어. 그건 그들이 모든 걸 효율화했기 때문이에요. 찰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원 간호사가 말해주길 이식에만 집중하는 특별팀이 있대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엠마가 가족 라운지에서 차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간호사들이 두 사람 모두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엠마,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두 분 모두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그들의 성공률, 제 케이스처럼 98% 이상을 보여줬어요. 유럽이나 미국 어디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술은 항상 위험을 수반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봐요. 찰스가 제안했어요. 우리 모두 회복되면 서울을 탐험해봐야 해요. 간호사가 도시 한가운데 수백 년 된 거대한 궁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복궁, 저는 김 박사와 연습한 후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말했어요. 그도 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줬어요. 우리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 시도해 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것이 단지 평범한 가족 휴가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제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곧 저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 주무셔야 해요. 찰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술 후에 뵐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찰스.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잖아요. 저는 아빠를 위해 뭐든 할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계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런던과는 너무 다르지만 이제는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오전 5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효율적이면서도 부드러웠고 비록 제가 이미 절차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줬어요. 김 박사가 이미 수술복을 입고 들렀어요. 준비되셨나요? 터너 박사님? 할 수 있는 한 준비됐어요. 저는 말했어요. 찰스는 어때요? 옆방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는 좋은 상태예요. 그를 먼저 돌봐주세요. 저는 주장했어요. 만약 그의 수술 중에 뭔가 이상하면 중단하세요. 그의 간을 가져가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김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완벽한 간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완벽한 상태로 받게 될 거예요. 의료진이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왔어요. 엠마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어요. 수술실은 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런던의 최고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더 발전된 장비들이 있었어요. 모니터가 곳곳에 있었고 최소 침습적 수술을 위한 로봇,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최소 15명의 팀이 있었어요. 마취 전문의가 제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자 저는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생명을 예전에 무시했던 나라의 의사들 손에 맡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둠이 왔어요. 저는 천천히 깨어났어요. 마치 깊은 호수 바닥에서 위로 헤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품 소리, 소독약 냄새, 약물 덕분에 둔하고 멀게 느껴지는 통증. 터너 박사님, 들리세요? 저는 눈을 억지로 떴어요. 간호사가 제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 뒤로는 기계들이 제 몸의 모든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찰스, 저는 제거된 호흡 튜브로 인해 목이 마른 채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 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수술은 두 분 모두 성공적이었어요. 안도감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 둘 다. 저는 속삭였어요. 그녀는 빨대를 제 입술에 대고 저에게 조금씩 마시게 해줬어요. 김 박사님이 곧 당신을 확인하러 오실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김 박사는 몇 분 후에 피곤해 보였지만 기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터너 박사님. 수술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우리는 당신의 병등간 전체를 제거하고 당신 아들의 오른쪽 엽의 약 60%를 이식했어요. 이미 잘 기능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찰스는요? 저는 물었어요. 깨어나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남은 간은 건강하고 몇 주 안에 완전한 크기로 재생될 거예요. 당신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죽을 것이라고 믿었던 몇 달 후, 여기 저는 새 간, 제 아들의 간을 가지고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제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거의 여기 오지 않을 뻔했어요. 김 박사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 병원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낮이든 밤이든 매 시간마다 저를 확인했어요. 제가 호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누군가가 몇 초 안에 나타났어요. 제가 둘째 날 밤에 열이 났을 때 이식 후에는 흔한 일이죠. 전문가 팀이 달려와서 문제를 진단하고 30분 안에 치료를 시작했어요. 셋째 날에는 저는 도움을 받아 일어나 앉고 심지어 조금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찰스 옆방으로 옮겨서 우리가 서로 방문할 수 있게 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일어나 걷고 있었고 그의 회복은 저보다 빨랐어요. 아빠 어떠세요? 찰스가 처음으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마치 트럭에 치인 것 같아.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대신 생명을 준 트럭 말이야. 너는 어때? 아파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간호사들은 놀라워요. 그들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저에게 호흡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한국 배 주스를 가져다 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의 치료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응답 속도 기술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수십 명의 이식 환자들을 처리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찰스가 덧붙였어요. 민 간호사가 말해주길 우리와 같은 날 다른 간 이식을 3건이나 더 했대요.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런던에서는 그것이 한 주의 기록을 깨는 일이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날이 지나고 제 힘이 돌아오면서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지. 경직된 일정이 아니라 제 필요에 따라 시간마다 조정되는 진통제.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다시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엠마는 병원 식당에서 한국죽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녀는 제가 일어나 앉는 것을 도우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마치 기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보였다는 것도 느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 경력 내내 영국 의학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한국 같은 곳들은 저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 리 없다고요. 저는 방 주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곳을 봐요, 엠마. 그들은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엠마는 미소 지었어요. 그 유명한 터너의 자존심이 마침내 금이 간 건가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수술 후 2주가 지나 저는 제 병실 창가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들은 제가 가능한 한만히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권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쉽게 피곤해졌어요. 제 창문에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벚나무와 돌벤치 사이로 걷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찰스가 열린 제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제 아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원래 색을 되찾았고 그는 너무 빨리 돌 때만 약간 뻣뻣함이 있을 뿐 쉽게 움직였어요. 젊은이들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죠. 물론이지.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찰스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김 박사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대요. 재간 기능 검사가 완벽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했어요. 그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가장 큰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아빠는요? 그가 물었어요. 지연 간호사가 아빠의 수치가 매일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내가 일주일 정도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바로 그때 김 박사가 일일 검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런던의 의사들이 회진을 서두르는 것과 달리 김 박사는 항상 각 환자에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어요. 그는 의자를 가져와 저를 향해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터너 박사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더 나아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통증이 줄었고 오늘 아침에는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진전이에요.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세간이 아주 잘 기능하고 있어요. 거부 반응 방지 약물도 적절한 수준이고요. 그는 부드럽게 제 복부를 검사했어요. 절개 부위 주변을 누르면서. 그의 촉감은 전문적이었고 얼마나 압력을 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절개 부위가 잘 아물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예정대로 회복되고 계세요. 언제쯤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김 박사는 이것을 고려했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식 환자들에게 퇴원 후 최소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 것을 요청해요. 이렇게 하면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찰스를 힐끗 보고 다시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제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더 오래요? 물론이죠. 원하신다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제가 받고 있는 치료의 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로 며칠 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외과 의사였고 지난 2주 동안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기술과 시스템을 보았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당신의 이식팀을 관찰하고 싶어요. 김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영광일 것입니다. 터너 박사님. 전 세계의 많은 외과 의사들이 우리의 방법을 공부하러 옵니다. 당신처럼 경험과 명성을 가진 분이 오신다면 특권일 것입니다. 제 명성이요. 저는 공허한 웃음으로 반복했어요. 한국 의학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때까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영국 의사로서의 명성 말이죠. 김 박사는 웃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편견이 있어요. 터너 박사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기꺼이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김 박사가 떠난 후 찰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한국에 머물고 싶으세요, 아빠? 런던에서의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왔어. 저는 말했어요. 나는 25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해왔어. 아마도 변화할 때가 된 것 같아. 찰스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것인가요? 아직 모르겠어.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이 내 눈을 열어주었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의료 시스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 기술이 뒤처져 있어. 절차가 구식이야. 하지만 아빠의 모든 삶이 런던에 있잖아요. 찰스가 지적했어요. 아빠의 친구들, 명성 아빠가 쌓은 모든 것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젊은 가족이 노인인 할아버지가 정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달 전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찰스. 이제 나는 두 번째 인생 기회를 얻었어. 너의 희생과 내가 한때 무시했던 의사들의 기술 덕분에. 저는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섰어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사실 저도 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데? 저는 아직 의대 2학년이에요. 전 전학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 찰스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 정말 놀라워요, 아빠. 박 박사님이 어제 훈련 시뮬레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 훈련의 일부로 실제 이식 수술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의 흥분된 얼굴을 살펴봤어요. 언어 장벽은 어떡하지? 영어로만 가르치는 국제 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찰스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박 박사님은 그들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섞인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경험에 열린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런 큰 변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능성에 대한 흥분. 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물었어요. 이미 엄마와 이야기했어요. 찰스가 인정했어요. 엄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엄마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국제학교들이 있다고도 언급하셨어요.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정말 이걸 철저히 생각해봤구나. 수술이 일어났던 일 이후로 아빠의 병, 이식 모든 것, 그것이 저에게 인생은 최고의 기회를 추구하지 않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찰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최고의 기회는 바로 이 병원에 있어요. 그날 저녁, 엠마는 제 방에서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병원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밥, 야채, 그리고 제가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쇠고기 조각. 그래서 엠마가 찰스와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과 이야기했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여기서 공부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흥분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생각해요. 엠마는 천천히 말했어요. 2주 전에 저는 거의 남편을 잃을 뻔했어요. 이제 당신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한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어요. 여기 더 오래 머무는 것이 당신들 둘 다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해요. 그것은 엄청난 변화가 될 거예요. 저는 경고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엠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발드릭, 저는 지난 2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당신의 눈에서 다시 호기심을 봐요. 당신은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에 흥분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사랑에 빠진 남자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 남자가 아니라.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엠마는 옳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호기심을 갖는 것을 멈췄어요. 저는 제 믿음에 고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했어요. 특히 그것이 제 세계관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엠마가 물었어요. 찰스는 여기서 공부하고 당신은 이식팀을 관찰하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찰스가 제안했어요. 엄마의 자격증이 국제학교에서 엄마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 거예요. 엠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런던에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 아마도 임대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너희 둘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면. 아빠, 찰스가 끼어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아빠가 정말 중요할 때 여기 올 만큼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만큼 용감해요. 제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자 우리 셋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을 계획했어요. 제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것.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한 번의 생각 없이 무시했던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였어요. 저의 생명을 구한 이식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의대생들 앞에 서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때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아요. 제 피부는 자연스러운 색으로 돌아왔어요. 제 안에서 제 아들의 간, 이제는 완전히 제 것이 된 아들의 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열정적인 젊은 얼굴들에게 말해요. 일부는 노트북을 펼쳐놓았고 다른 이들은 태블릿에 타이핑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봐요. 제 이름은 발드릭 터너 박사예요. 6개월 전, 저는 런던에서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의료 우수성 덕분에, 그리고 마침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학생들이 제 농담에 약간 웃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손하고 때로는 수줍어하지만 그들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계속해요. 저는 영국 의학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아시아 의료를 직접 보지도 않고 무시했어요. 저는 오만하고 무지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부끄러움과 용서가 섞인 마음으로 제 옛자를 기억해요. 그러다가 저는 병에 걸렸어요. 정말 심하게요. 죽음과 마주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병이었죠. 영국에서 저는 간 이식을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게는 없는 몇 년이었죠. 저는 교실 앞을 가로질러 걸으며 다양한 학생들과 눈을 맞춰요. 한국인 의사가 제게 이곳에 오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를 비웃었어요.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실제로 웃었어요. 저는 제 어리석음에 고개를 저어요. 하지만 마침내 절박함에서 서울에 왔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의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제 손에 있는 리모컨의 버튼을 클릭하고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 사진이 나타나요. 그것은 수술 직후 병원 침대에 있는 저를 보여주는데 도처에 튜브와 모니터가 있어요. 저는 창백하고 약해 보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제 아들의 간 일부를 받은 지 하루 후의 저예요. 영국에서는 몇 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수술이 제가 도착한 지 2주 안에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퇴원하는 날 병원 밖에서 함께 서 있는 찰스와 저를 보여줘요. 이것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우리예요. 둘 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둘 다 완전히 기능하는 간을 가졌어요.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던 것이 여기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관행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터너 박사님,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우셨나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요. 언어는 여전히 저에게 도전적이에요. 배우고 있지만 천천히요.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말하고 학생들은 제 억양에 웃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쉬웠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예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 해요. 그리고 의료 커뮤니티는 지식을 공유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저를 열린 팔로 환영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요. 왜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며 가르치기로 결정하셨나요? 이것은 제가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영국의 오랜 친구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르칠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해요. 30년 동안 저는 수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여기 이식팀이 제가 본 적 없는 기술로 영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률을 달성하는 수술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김 박사와 함께 수술을 관찰하는 저를 보여줘요. 회복 후 김 박사님은 제가 이식팀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정밀함, 팀워크, 혁신, 그것은 제 경험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머물러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봐요. 이 밝은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의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 아들 찰스가 여기로 의대를 전학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으로 빛나요. 그는 지금 3학년이고 이식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 훈련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제가 본 것 후에 저는 그를 믿어요. 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저는 찰스가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는 저에게 작은 손 인사를 해요. 그 옆에는 엠마,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삶에 도전한 제 멋진 아내가 있어요.
제 가족은 한국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요. 제 아내는 서울국제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경복궁에서 우리 가족을 보여줘요. 그날 우리가 빌린 전통 한국 한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 모두 활짝 웃고 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 의학이 유럽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저는 놀랍도록 틀렸어요. 한국은 제 생명을 구했고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으며 저에게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쳐요. 그들이 떠나기 위해 물건을 모으는 동안 몇몇은 질문을 하거나 그냥 제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감사하다고 하기 위해 다가와요. 찰스와 엠마가 교실 앞으로 와요. 멋진 연설이었어요. 아빠, 찰스가 저에게 빠른 포옹을 하며 말해요. 김 박사님과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음번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어. 저는 말해요. 하루에 너무 많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엠마가 웃어요. 언제부터 발드릭 터너가 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을 걱정했죠? 우리 모두 그녀가 맞기 때문에 웃어요. 예전에 저는 제 업적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새로운 저는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점심 장소로 향하는 대학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감탄해요. 6개월 전 저는 런던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제 자존심과 편견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살아있고 겸손하며 배움에 굶주려 있어요. 김 박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걸으면서 찰스와 엠마에게 말해요. 우리의 새로운 이식 절차 연구 결과가 유망해요. 그는 우리가 회복 시간을 거의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대단해요. 아빠, 찰스가 말해요. 다음 달 도쿄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둘 다 할 거야. 김 박사님은 내 이름이 논문에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셨어. 비록 내가 그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당신을 존경해요. 엠마가 그녀의 팔을 제 것과 연결하며 말해요. 그들 모두 그래요. 단지 당신이 유명한 런던 외과 의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자 주인이 우리를 알아보고 한국어로 따뜻하게 인사해요. 저는 제 제한된 문구로 대답하는데 이것은 항상 그가 제 노력에 고맙게 미소 짓게 만들어요. 우리는 창가에 있는 우리의 평소 테이블에 앉아요. 밖에서는 벚꽃이 봄바람에 흩날려요. 서울은 이 시기에 아름다워요. 어제 런던 종합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우리가 메뉴를 보는 동안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은 제게 예전 자리를 다시 제안했어요. 제가 돌아간다면 급여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엠마가 날카롭게 쳐다봐요. 그래서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밝은 시간을 통해 저를 지지해준 두 사람, 제 아내와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요. 저는 그들에게 영광이지만 제 집은 이제 여기라고 말했어요. 제 일은 여기 있어요. 제 삶은 여기 있어요. 찰스는 그의 물잔을 들어 건배해요. 한국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에게. 한국에게, 엠마와 저는 그의 잔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잔을 들며 따라 말해요. 밖에서는 벚꽃이 계속 떨어져요. 아름답고 순간적인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발드릭 터너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국 런던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드림 조아영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동드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드림 조아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